참 이렇게 사람의 뒤통수를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 선배와 한 후배가 있습니다. 이 선배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 57살이고요.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 선배라는 사람은 도박을 자주 하면서 돈을 잃기 일쑤였다고 하는데 아니 뭐 직업도 없는데 뭐 도박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뭐 집에 뭐 자금도 없는 상태였다고 네. 해서 이게 도박으로 돈을 자꾸 잃으니까 이제 후배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하하. 돈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도박 자금이 필요한데 한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전화를 한 거죠. 아니 예. 돈이 없으면 뭐 후배한테 전화했다길래 야 나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 그냥 생활비 좀 쓰게 돈 좀 다오. 그게 아니라 도박 자금을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네. 그게 제정신인가 싶은데. 네. 근데 이 후배가 어느 정도 좀 승낙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네. 이제 높은 이자를 주겠다. 높은 아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 내가 도박으로 해서 돈을 불려서 주겠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네. 이 후배가 어느 정도 승낙을 하고 두 사람이 약속을 잡게 된 거예요. 하하. 예. 이 사람이요 그냥 빌려달라긴 뭐하니까 후배를 불러내서 술 한 잔 기울였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러니까 무르익으니까 돈 얘기를 꺼내서 조금 전 김기혁 아나운서 설명처럼 야 내가 입자 높게 쳐줄게. 자 돈 좀 빌려줘. 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돈을 또 건네줬대요 후배는. 그런데 이수영 교수님 네. 자그마치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네. 후배분 여력이 있었나 봐요. 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2천만 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지 않은 돈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일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이 후배분은 기계 관련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하. 문제는 요즘 이제 상태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로 경영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선배가 이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던 관계인가 봐요. 선배가 이제 너무 금전이 필요하다고 이제 하자. 결국은 후배가 어떻게 했느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빌려주겠다. 세상에. 이러면서 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글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남자들의 의리예요? 뭐예요 이게? 글쎄요, 뭐 두 사람이 고향 선후배 사이로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은데 대출까지 그러니까요. 받아서 빌려준 걸 보면 아는 사이에 주고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던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아하. 법적으로 불법원인 급여라고 해서 도박에 쓸 자금을 빌려주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한 급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데 그런 사정까지 알고서 빌려주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하.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 자기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금융기관 가서 대출까지 받아서 1년 선배인 고향 선배를 도와준다? 이게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돈을 마련했다 이렇게 선배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배가 그럼 돈을 마련했으니까 이 후배가 참 고맙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하. 돈이 마련된 것을 안 순간부터 선배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선배 후배에게 그러면 우리가 만나서 돈을 주고 받자라고 하면서 네. 2018년 11월 20일에 오후 한 7시계랑 광주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하. 근데 이 주차장에 나간 것은 선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배가 자신이 아는 지인 2명과 함께 돈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에 선배는 나가서 이 후배를 만났고요. 함께 나간 지인들은 숨어서 이 둘의 만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하. 이 선배가 후배를 만나서 우리 이렇게 만났으니까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이렇게 해서 후배를 유인을 하고요. 후배가 차량에 돈을 두고 선배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이 공범 2명이 후배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고요.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까 후배가 자신의 차량의 유리창도 깨져 있고 현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진짜 영화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후배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밥을 먹고 돌아와서 돈을 이제 건네주려고 하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돈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색이 됐겠죠. 이수영 교수님. 네. 이랬을 것 같아요. 형님 제가 형님 빌려드리려고 갖고 온 돈 2천만 원
이게 지금 홀라당 지금 도둑 맞았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랬겠죠. 그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네.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2명의 공범이 있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네. 2명의 공범이 당시에 헬멧과 장갑으로 다 이제 신분을 감췄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고서는 이제 무등록, 등록이 안 된 오토바이, 일종의 대포 이제 차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하. 결국은 이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지금 돈을 절취를 한 거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검거하기가 어려웠겠죠. 네. 신분이 전부 다 가려져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들의 범행에 이제 향방을 뭐 네. 굉장히 집요하게 수사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교도소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왜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은 2018년도 11월 달에 이 차량 처리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절도를 하던 와중에 2019년도 7월 달에 올해 7월이네요, 그러면요. 또 다른 절도 혐의로 구속이 돼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구치소에 아마도 있었겠죠. 치료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계속 추궁을 해가지고 당시에 2018년도 11월 달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대박. 하는 것에 대한 자백을 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무슨 범죄 영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후배는 그때 눈치 못 챘을까요? 뭔가 상황이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잖아요.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경찰한테요. 아무래도 선배가 범인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마 처음 만났을 때 돈을 갖고 갔을 때 빨리 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야, 근데 일단 밥 먹고 하자.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많은 차량들이 있었을 텐데 지정 차량, 자신의 차량에서만 도난을 당했기 때문에 의심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아하. 그리고 분명히 자신한테 투자해야 할 돈이면 없어졌을 텐데 절도됐을 때 굉장히 흥분하거나 같이 안타까워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배는 이쯤에서 아마 선배를 의심했을 거고요. 또 공범을 추궁한 결과 그 선배가 실제로 범인이 맞고 주도한 거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네. 이 공범 2명이 자백을 한 배경에는요, 경찰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여러 가지 정황 증거 같은 걸 다 댔겠죠. 거기다가요,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뭔지 아세요? 이 선배란 사람이 처음에 그 돈을 얻게 되면 너희들한테 얼마쯤 줄게 했겠죠. 근데 처음에 약속한 돈보다 돈을 적게 줬대요. 거기에 이제 원망을 품고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니까 전말이 드러나게 됐는데, 글쎄요, 이 세 사람의 처벌은 다 각각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은 11개월 동안 수사 끝에 범인들을 검거해서 다행이지만 이 범인들이 훔친 돈을 모두 탕진해서 피해 회복을 전혀 못한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하. 하나도 피해 회복을 못 받으신 모양인데 네. 일단은 특수 절도 혐의로 세 사람을 입건해 송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선배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범 2명은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를 추가하게 됐는데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개인적 피해가 큰데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된 공범의 경우에는 아직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혐의가 추가됨으로써 경합범으로서 전체 범행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징역 1년에서 2년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되겠죠. 저 선배란 작자와 그 일당들 범행도 분노가 느껴지지만요. 지금 걱정되는 게 이 후배분 어떡합니까?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2천만 원 대출 받아서 빌려줬는데 그 돈 홀라당 지금 다 온데간데 없고요. 혹시 가족이 있다면요. 가족들한테 어떻게 이 볼낯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또 생활할까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